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기겁을 할 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서학개미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학개미 종목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애플, 구글, 종목 많죠. 그만큼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 올 한 해의 주가 하락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의 낙폭이 심하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동학개미 역시 올해만 24조를 순매수했는데 그 순매수한 종목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면 또 이 종목들 오늘도 역시 많이 떨어진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미수매매 이 부분이 5조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다음 주면 곧 5월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식을 11월에 매수해서 5월에 팔아라. 이게 셀인 메이입니다. 그런데 김기수는 스테인 메이를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김기수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중국 증시가 피해 월요일이라고 할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붕괴하는 어제 모습이 나왔죠. 5.15%나 급락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상하이하고 또 베이징도 봉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그 부분, 그것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부분, 피해 월요일이 진행됐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진핑이 이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제로 코로나를 바꾸지 않는 한, 그죠? 경기 민감주 흐름 부분이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 자,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그나마 1분기에 4.8%로 선방을 했습니다. 중국의 2022년 연 GDP 성장률 목표치는 5.5%입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중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노무라증권은 연 4.3%에서 연 3.9%까지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기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주말 미국 시장을 장악했죠.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0.5 bp를 인상하겠다는 확률 부분이 90%가 넘어설 만큼 장대 양봉으로 돌아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5월 50 bp를 인상을 하면 6월 달에는 75 bp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률도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75bp를 인상을 해도 또 7월 달에 50bp를 인상을 한다. 이 이야기, 이게 자이언트 스텝의 우려가 미국 시장의 전 주말부터 지금껏 계속해서 압박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8.5%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이런 속도로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올해 금리를 3%에서 3.5% 사이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물가의 시대는 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은 지금 극단적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월 초만 해도 썼죠? 막대 그래프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으로 보게 되면 4월 초, 파란색이 4월 초, 회색이 4월 중순, 빨간색이 4월 22일 지난주 토요일 요 부분인데 금리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그죠? 올해 금리 인상 목표치 부분을 3%에서 3.25%까지 올라간 수치가 갑자기 늘어난 걸 보시죠. 그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크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 미국의 정책적 뉘앙스,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매파적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 검은 화요일로 작동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개인 영상에 올리도록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초점은 이겁니다. 2000년대 전에는 미국은 성장을 주안점으로 뒀습니다. 성장을 주안점으로 두고 물가는 일정 정도 용인했어요. 반면에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물가보다 성장을 중요시했는데, 그죠? 올해부터는 그죠? 물가를 더 중요시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부분, 이것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거죠. 월요일 날은 중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그죠? 어제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이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금리 충격에 대한 부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는 대차대조표 부실, 그런 부분들이 부채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충격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100년 이상 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상황, 일파만파로 전개된 부분이라면, 지금은 미국 시장의 가계순 자산의 증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있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노조 리스크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강성노조, 귀족노조 다 있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아차 실적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그죠? 스타벅스가 작년 말 노조를 설립했고,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도 노조 설립, 그리고 아마존도 이 노조 설립에 대한 이슈가 현실화되면서 급락했고,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노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가 노조가 생기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주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 미국은 트럼프 정권 때, 그죠? 이민자를 안 받으려고 무진장 애썼잖아요. 그죠? 저임금의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이 고연령층 일하던 분들이 코로나19로 다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구인난은 임금 인상을 갖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갖죠. 그거는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어제부로 1250원, 우리 환율이 1250원을 돌파했어요. 2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은 1265원 넘어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시장의 자이언트 스텝과 중국의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 환율이 상승할 때는 절대적으로 큰 뉴스가 나왔을 때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597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리스 위기 천안함 사태 때, 그때 1277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외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올라갔는데 이 장기 추세선을 오늘 돌파하는 1263원까지 65원까지 돌아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되게 떨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앉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통화 가치에 의한 매물도 일정 정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31.2%입니다. 작년 초에 37%였고,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가장 적었었던 2009년 9월 31%보다 더 내려오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1%대까지 왔습니다. 와, 외국인 다 팔고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시장이 어려울 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ATM기, 삼성전자에서 돈 빼는 거, 그죠? 삼성전자 지분율 50%인데 거기에서 400조가 넘는 삼성전자에서 돈 뺐다가 시장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거 외국인 마음대로지요. 그죠? 원자재 국가인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그 속에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처럼, 그죠? 그런 나라들은 외인들이 매수세가 붙는데 우리나라처럼 중간재,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을 일부 빼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 정도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왜 계속 주식을 매도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시장 불안이지요. 자,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이 끝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유 투자를 감소하고, 그리고 석탄이나 천연가스 이 부분도 당연히 공급 부족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에다가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덧붙여져서 두 개를 증폭시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전쟁의 변수가 가미된 상황이라고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섹터나 흐름 부분들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직 두 장이 더 남았네요. 그죠? 자, 그만큼 원자재 수입 국가인 나라가, 그죠? 적폐에 몰리면서 자원 개발 10년 동안 박살이 났죠. 그죠? 자원 개발 2014년부터 자원 개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현황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폐로 몰면서 지금 겨우 2020년에는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이 단 5건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도 우리나라 대기업 포스코나 또 SK 이 정도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으니, 그죠?
그러니 요소순환이고 리튬 대난이고 뭐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뜨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자원국가 아닙니까? 이거를 그저 민간인 흐름 부분으로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안보적 성격을 감안해서 공공에서 국가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집 나간 기업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취직하는 일자리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리쇼링이고 그것을 미국이나 유럽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스닥과 중국,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나스닥 상해종합 박살났죠, 어제, 그죠?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박스권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이 없다. 이거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겁니다. 우리 신약 2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박스권이잖아요. 그 박스권은 오늘도 지켜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떨어진 종목이 더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오르던 종목이 더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게임 관련주 오늘 펄어비스부터 24% 박살. 그죠? 그렇게 죽으라고 떨어졌던 비대면 관련주.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 종목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메타의 실적이 오늘 나오는데 메타의 실적, 이 부분이 나와서 저점을 만들어줘야 우리나라 이 비대면 관련주들이 반등을 찔끔이라도 할 수 있는 요인이지. 그것이 아니면 반등할 기폭제가 없다. 왜?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월 28일 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591포인트 저점이 나왔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 그때보다 저점을 하회했죠.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1월 28일 그리고 3월 15일 FOMC 회의, 이 금리 인상부터 해서 급반등을 했었던 타임, 그리고 하락해서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하락하니까 이 앞서 반등했었던 이 큰 폭의 상승을 보고 여기서 그때 못 샀던 거 열심히 사시던 분들 또 한 번의 하락을 갖고 들어온 자리입니다. 이전 저점을 깨버리는 아픈 흐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죠?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테크의 실적. 자, 넷플릭스가, 그죠? 일주일 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35% 급락했던 거 봤죠? 그죠? 700불이었던 게 쭉쭉 빠져서 400불까지 내려왔는데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35%가 깨지면서 25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이유가 분명한 거.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없고 실적이 없다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낙폭과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매번 강조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중국의 피해 월요일, 봉쇄에 대한 부담, 그래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긴축, 자이언트 스텝에,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실적 발표하고 급락, 갭 급락, 그죠? 버라이즌 급락. 발표하는 기업 족적으로 급락을 했으니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메타 플랫폼스, 퀄컴, 포드, 그죠? 그리고 내일 애플, 아마존, 인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니까 행여나 잘못 실적이 나오면 얘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제가 맨 앞장에 보여드렸던 서학개미라고 하는 분들, 그죠? 그분들만큼 그 미국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유동성을 가지고 매수를 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공매도까지 나오는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이번 주 주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월 29일 3월 PC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이런 타이밍과 또 여기에서 넘어가면 5월 달은 중국이 또 목요일까지 휴장이지요. 노동절로. 그죠?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 불확실성이 큰 연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시장의 악재 요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하락시켰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자 중장기 흐름을 보시고 단기 흐름, 일봉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일봉 모습에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종합주가지수 우리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만큼 저점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1월 28일 2591포인트, 그리고 3월 15일 2600포인트 지켜냈고, 그리고 오늘 역시 2600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오늘 12시 이 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자, 1월 28일 날 2598포인트를 찍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였냐? 121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3월 15일 날 저점을 만들었을 때 1240원. 그죠? 그리고 오늘 2600포인트 라인 부분 들어왔을 때 환율이 1263원. 그죠? 아까 종가 보니까 1265원이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라인이라면 주가가 이걸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럼 왜 그럴까? 그죠? 물론 강달러의 이유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분명 그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서학개미 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해외 투자하면서, 그죠?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 있죠. 4월은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배당 받은 거 해외로 갖고 가고 있고, 그러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환율에 대해서, 그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군 있죠? 차량용 반도체, 해성 DS, 그리고 방산, LIG 넥스원. 그죠? 시간이 없죠. 이미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서 반도체 안보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죠? 왜 삼성전자는 못 가고, 하이닉스는 못 가고, 왜 반도체 소부장, 그죠? ISC나, 그리고 원익 QNC, TSE, 리노공업, 하나머티리얼, 반도체 소부장이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을, 그죠? 미국과 중국 이 싸움 속에서,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도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너튜브에. 자, 중국의 반도체 수입 국가 점유율입니다. 우리나라 푹 빠졌죠? 2018년 대비 2019년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중국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부담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원을 찔끔하고 있죠. 반도체는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대기업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대한민국이, 그죠? 글로벌 국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것에 대한 지원도 일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많네요. 그런데 시간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기아와 관련된 부분, 그죠? 기 실적 잘 나왔죠. 앞 계속 봅니다. 아셨죠? 자, 전체적으로 나머지 자세하게 못했던 내용은 잠시 6시 10분 부분에 여러분들께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할 말은 많고.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기 지금 클릭하시는 부분, 그죠? 거기에 클릭을 하셔서 MTM밴드를 검색하고 클릭을 하시면 저하고 6시 10분에 만나게 됩니다.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도, 그죠? 섹터 선정을 잘하고 그 속에서 확실한 실적과 성장을 갖고 있다면 시장은 누구의 편? 바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